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돼 광주 가는 길이 빨라졌습니다. 이때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에 가면 어느 회사 버스를 탔나에 따라 내리는 곳이 달랐습니다. 운행 차량이 가장 많았던 광주고속은 중흥동에 전용 터미널이 있었고 그 외 다른 고속버스들은 신안동 터미널을 공동으로 사용했지요.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는 서울도 그랬지만 버스 회사마다 승차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금호고속의 전신인 광주여객이 사용하는 터미널은 금남로 5가 현재 흥국생명 자리에 있었고 중앙여객 터미널도 금남로에 현재 남선 빌딩이 있는 곳에 있었다네요.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시외버스 승차장은 76년에 대인동 공용터미널로 합쳐졌다가 92년 광천동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합친 종합터미널이 생기면서 그리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롯데백화점과 광주은행이 있는 곳이 옛 공용터미널 자리입니다. 철도교통을 담당하는 곳으로는 광주역과 송정리역이 있었습니다. 광주역은 1922년에 전남선이 개통되면서 대인동의 현재 동부소방서 자리에 문을 열었다가 한국전쟁 때 역사가 불타서 다시 지었고 69년에 현재 자리로 옮겼지요. 광주역이 속한 노선은 여러 차례 노선이 바뀌고 선로가 조정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광주 송정역까지 12km 구간인 광주선으로 남았습니다. 광주역보다 역할이 큰 역이 송정리역인데 70년대에는 송정리가 광산군 송정읍에 속했습니다. 1913년 호남선이 개통하면서 역이 생겼을 때는 광주군 송정리였는데 광주읍이 시로 분리돼 나가면서 나머지 지역이 광산군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거라 송정리역도 사실상 광주의 기차역이었지요. 송정읍은 86년에 송정시로 승격됐다가 1년 2개월 만에 광주직할시에 편입돼 광산구가 됐습니다. 2004년 운행을 시작한 KTX 열차가 광주역엔 가지 않고 송정리역에 정차하는데 송정리역이라고 했을 때 광주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광주 송정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송정읍과 광주 도심을 잇는 도로를 흔히 광송간 도로라고 불렀는데 현재 상무대로에 해당합니다. 이 도로는 일찌감치 개설되긴 했지만 먼지 날리는 비포장길이었다가 60년대 말에 아스팔트로 포장됐지요. 전남도청에 신관을 짓는 중이고 그 앞으로 확장 공사를 마친 금남로가 보입니다. 60년대 말에 금남로를 확장했는데 이때 도청 앞에 광장을 조성하고 분수대를 만들었지요. 금남로는 각종 업무시설과 금융기관들이 모여있는 광주 도심의 핵심 도로였고 확장 공사와 함께 전일빌딩을 비롯해 고층 건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13도제를 실시할 때 전남도청 소재지로 정해진 건데 처음에는 광주부 관할을 청사로 쓰다가 그 맞은편에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 자리에 있던 재무감독국 건물로 옮겼지만 공간이 좁아 1930년에 새로 청사를 신축하게 됩니다. 이 청사를 증축해가며 계속 사용하다 2005년 무안군으로 이전했지요. 금남로는 1920년대에 도청 앞에 새로 만든 길로 일제강점기엔 명치정이라고 하다가 해방 후에 금남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금남은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때 활약한 정충신의 봉호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금남로는 광주 구도심의 핵심 도로로 60년대 말 확장공사 이후 본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밀집하기 시작하며 금융중심가를 형성했지요.
광주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다 영산강으로 합류하는 광주천입니다. 원래는 폭이 더 넓었지만 1920~30년대 직강화와 공유수면 매립으로 폭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양동 발산마을의 무허가 집들이 헐리고 있습니다. 광주천을 따라 늘어서 있던 판자촌도 정리됐지요. 70년대 초에 광주천 일대가 정비됐는데 태평교 주변으로 광주천 일부를 복개해 양동시장을 넓혔습니다. 양동시장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입니다. 복개상가 바로 옆 다리가 태평교고 상류 방향으로 천교, 광주대교, 광주교 같은 다리들이 보입니다. 광주대교 옆으로 현대극장이 보이네요. 1961년에 개관했다가 2003년 폐업했고 지금은 그 자리에 RTM 더 퍼플이 있지요. 다른 다리들보다 더 큰 것도 아닌데 대교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광주교보다 나중에 생긴 다리라서 신광주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광주교는 나무다리로 먼저 만들었다가 나중에 콘크리트 다리가 됐고 바로 옆에 광주공원이 있어서 공원다리라고 불렀습니다. 광주공원에서 시민회관 기공식이 열리고 있는데 한쪽에 안중근 의사 숭모비가 보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운 안중근 의사 추모비인데 일본이 호남 지역 의병들과 싸우다 죽은 군경의 명복을 빈다며 세웠던 전남 충원비가 있던 자리입니다. 안중근 숭모비를 1987년에 중해공원으로 옮겼는데 95년에 숭모비 기단을 그대로 사용해 안중근 의사 동상을 세울 때 비석이 사라졌다가 2019년에 나주에서 발견돼 동상 앞에 다시 세웠습니다. 시민회관은 72년 준공돼 때로는 극장으로 때로는 예식장으로 이용되며 사랑받다가 2000년대 들어 시설 노후화로 철거 위기를 겪었고 지금은 청년 창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직공원에서 광주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고 조선대학교 본관도 보이네요. 1924년에 태자 시절 히로히토의 결혼을 기념해 사직단 일대에 조성한 공원으로 광주공원보다 뒤에 생겨서 신공원이라고 불렸습니다. 해방 후 사직공원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사직단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공원이란 점이 중요했던 듯 71년엔 수영장도 생기고 동물원도 문을 열었습니다. 사직단을 복원하자는 여론이 일어나면서 동물원은 우치공원으로 이전했고 사직단을 복원한 뒤 1908년 일본이 중지시켰던 사직제를 다시 거행했습니다. 사직공원 높은 곳엔 팔각정이 있어서 최고의 전망대이자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다가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전망대로 대체됐습니다. 광주에 처음 생긴 공단은 광산구의 광천공업단지입니다. 몇몇 중소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공단이 개발된 건 아시아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였지요. 공단이 조성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빈 곳이 많고 그 남은 땅에서 보리 심기가 한창입니다. 아시아 자동차는 1965년에 설립돼 69년에 광주 공장을 지었지만 곧 동국제강에 매각됐고 75년에 기아 산업에 인수됐습니다. 1981년 하남공단이 생기면서 중소기업들은 그리로 옮겨가고 아시아 자동차는 남아있었는데 공장 옆에 종합버스터미널이 옮겨온 후 주변의 시가지가 커져서 지금은 공장이 아파트에 둘러싸인 모습이 됐습니다.